매서운 추위도 없고 눈도 귀한 이번 겨울,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겨울 축제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도내에 쌓여있는 불법 폐기물 3만 7천여 톤을 치우기 위해 무려 53억 원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1000만 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나무들이 방치된 채 고사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적지 않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매서운 추위도 없고 눈도 귀한데요. 농촌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겨울 축제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시골 마을 축제장에 하원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송어와 한판 승부를 위해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풉니다. 말 그대로 물반 고기 반이지만 물속에선 송어가 한 수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물고기를 잡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한겨울 팔을 걷어붙이고 물속을 뛰어다녀도 아이들은 추운 줄도 모릅니다. 잡을 때는 엄청 미끄러웠는데 잡으니까 되게 더 잡고 싶어졌어요. 기다란 철사줄에 몸을 맡기고 마치 새가 된 듯 하늘을 납니다. 화려한 놀이공원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줄이 없는 것 같았고 그래서 더 약간 짜릿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나게 노느라 출출해진 뱃속. 연탄불에 노릇노릇 구운 밤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아빠는 어린 시절 먹던 추억의 과자를 아들과 함께 먹으며 동심에 빠집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아이와 같이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 먹어보니까 어때? 문구점에서만 먹었었는데 여기에서 구워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알찬 축제. 주민이라곤 70명이 전부인 이 작은 마을에 주말마다 수백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이 있는 마을 축제가 관광객에겐 추억을, 농한기 주민들에겐 쏠쏠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해 전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이 큰 문제가 됐었죠. 전라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3만 7천여 톤의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50억 원이 넘는 나랏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김제시 용지면에 쌓여있는 불법 폐기물입니다. 용지면과 성덕면 일대 5곳의 불법 폐기물은 2,200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김제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난달부터 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행정대집행 추진해가지고 있는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처리하고요. 그 비용이 든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전체적으로 불법 폐기물은 3만 7천여 톤. 이 가운데 63%를 정부와 지자체 예산 53억 원을 들여 처리하고 그 비용에 대해선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완주군의 경우에는 33억 원을 들여 봉동읍과 상관면 등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제시의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폐기물 처리업자의 재정 능력이 부족하고 완주군은 구상권 대상업체 2곳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처분을 좀 군에서 했는데요. 조치명령을 지금 치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취소 소송을 좀 걸었습니다. 불법 폐기물은 추정치보다 실제 야정량이 늘어나 처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오염에 이젠 나랏돈까지 들여 방치된 쓰레기를 치워야 되지만 그 돈을 회수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전주시는 8년 동안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1000만 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 전체를 나무가 우거진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수령이 수백 년 된 노목과 당산나무 등 보호수와 노거수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경로당인 기령당. 이곳에는 수령이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지만 몇 년 전 말라 죽었습니다. 이 나무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에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보호수였습니다. 경기장 뭐 하면서 흙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몰아넣어버렸던 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죽죠. 비슷한 시기 다가공원에 있던 보호수 한 그루도 밑에서부터 썩기 시작해 고사했습니다. 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 게 저쪽 편에 있는데도 은행나무 있는 것도 없어졌지. 여기도 없어졌지. 나무가 의외로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전주시는 이들나무가 죽자 수령이 100년 이상으로 보호수의 후보나무라고 할 수 있는 노거수 2그루를 보호수로 지정해 전체 숫자를 다시 26그루로 맞췄습니다. 노거수의 사정은 보호수보다 심각합니다. 전주에는 모두 74그루가 있지만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육 공간과 울타리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1000만 그루 정원도시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같이 함께 노거수도 보호수처럼. 보호수나 노거수가 죽으면 후보나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체 숫자는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나무가 수백 년간 가지고 있던 생태적 지표와 문화적 가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고기나 농산품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데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전주 한 전통시장의 정육점입니다. 다 국내산만 취급하시는 거예요? 수입산은 없으시고요? 뭐 가공육 같은 거는 없으시고요? 하지만 냉동고를 여니 금세 호주산 소고기가 발견됩니다. 8개월 동안 호주산 소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꾸준히 구입한 영수증이 나왔지만 판매 내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바쁘시고 관리가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기간이. 저거 막 작년 6월 달 것도 소 막 나간 것도 따로 기재 안 해놓으시고 하면은. 결국 판매 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한 떡집입니다. 떡 포장지 어디에도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자에 표시되어 있는데도 표시를 하셔갖고 붙이면 되잖아요. 제품이 여기 진열이 돼 있으면 이거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박스 표시사항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설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쌀과 소고기는 유전자 분석 기법까지 동원해 원산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취급되고 있는 소는 모든 도체에 대해서 샘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고기와 관련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하여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명절을 앞두고 전북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모두 70건.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또한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 궤도에 오릅니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주민에 대한 보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보상 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새 교도소를 착공해 오는 2023년까지 전주교도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군산 고군산도 3개 섬에 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내년까지 222억 원을 들여 교통 혼잡이 심한 신시도 내부도로 2.2km를 포함해 문여도와 장자도 등 3개 구간 4.8km의 도로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주요 관광지와 간선도로를 잇는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농물 파동을 겪었던 익산시가 2024년까지 616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148km에 이르는 낡은 상수도관 교체와 자동 수질 측정 장치 설치, 그리고 상수관망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
현재 71.4%인 유수율을 2024년까지 8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6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난군수 재선거에 후보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북도당 고준식 부위원장과 한수용 4050 특위 부위원장, 허석준 전 진안의료원 산부인과 과장이 일미 출마 선언을 했으며 전춘성 전북도당 동부권 특위위원장과 정종옥 부기농협 조합장 등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무소속에서는 김현철 전 도의원과 송상모 전 진안 부군수, 이충국 전 도의원과 전희재 전 전라도 부지사 등 4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이기 위한 숲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입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공원 주변에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이기 위한 기능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기능숲 조성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동부 내륙 지역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낮 기온은 4도에서 8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